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산과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채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고민하지 않으시나요? 은행에 넣어둔 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것 같고 주식이나 부동산은 이미 너무 올라서 거품처럼 보이고 현금은 쓰레기가 되어가는데 도대체 이 돈을 어디로 옮겨야 안전할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단순히 어떤 종목이 오를까를 넘어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상의 판을 바꾸는 거대한 힘의 이동, 넥스트 헤게모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습니다. 금리는 제로에 가까워졌고 시장에는 유동성이 넘쳐 흐릅니다. 그 결과 나스닥이나 중국 같은 일부 자산시장은 팬데믹 이전보다 더 높은 곳까지 치솟았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풀렸으면 물가가 올라야 하는데 인플레이션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물 경제는 여전히 차갑게 식어있고 갈 곳을 잃은 돈들은 자산시장의 거품만 키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안전자산의 대명사였던 채권시장도 더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상방은 막혀있고 하방은 열려있는, 즉 오를 가능성보다 떨어질 위험이 더 큰 자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존 같은 초우량 기업의 채권 금리가 미국 국채와 별 차이 없이 발행되는 걸 보면 돈이 정말로 갈 길을 잃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주식도 채권도 불안하고 현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투자자들이 갈 곳 잃은 자본의 도피처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일 수 있습니다. 자본은 어디로 도망치고 있을까요? 그 힌트는 바로 화폐 그 자체의 변화에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금과 은이 화폐의 가치를 보증해왔습니다. 하지만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닉슨 쇼크 이후 우리는 아무런 보증 없이 국가의 신용만으로 발행되는 종이 화폐, 즉 피아트 머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 50년이 넘었죠. 지난 50년간 달러의 가치는 서기와 한 몸이었습니다. 바로 페트로 달러 시스템입니다. 석유를 사려면 반드시 달러로 결제해야 했고 미국은 이를 통해 세계 경제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경고했던 시스템에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달러와 원유가 서서히 분리되고 종이돈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빈자리를 디지털 화폐라는 새로운 대안이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금값이 최근 크게 오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중국을 필두로 한 주요국들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거대 테크 기업들도 수십억 인구를 기반으로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중국이 있습니다. 최근 홍콩 보안법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가 중국의 인권 탄압을 비난했지만 놀랍게도 중동의 주요 원유 수출국들은 대부분 중국을 지지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이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순수출국이 되면서 이제 중동의 가장 큰 손님은 미국이 아닌 중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서서히 발을 빼는 동안 중국은 그 빈자리를 파고들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페트로 달러의 시대가 저물고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하는 페트로, 위안의 시대가 서서히 열리고 있는 겁니다. 홍콩 보안법 통과 직후 홍콩과 중국 증시가 축포를 쏘아 올린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알리바바의 거대 핀테크 자회사인 엔트 파이낸셜이 바로 그 시점에 상장을 발표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중국이 홍콩의 금융 주도권을 장악하고 디지털 위안화 시대를 열기 위한 치밀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자본은 도덕이 아니라 이익을 따라 움직입니다. 페트로 위안, CBDC 도입, 알리바바와 텐센트 같은 중국 테크 기업들의 주가 급등. 이 모든 것은 거대한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최근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유가 단지 비대면 사회 때문만일까요? 저는 이것이 종이 화폐 이후의 새로운 시스템을 선점하려는 자본의 거대한 도피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미래 헤게모니, 즉 세계를 지배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저는 세 가지 축을 주목합니다. 바로 화폐, 에너지, 그리고 데이터입니다. 첫째, 화폐입니다. 화폐를 통제하면 전 세계의 모든 경제 활동을 들여다보고 자본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고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도 가능해지죠. 과거에는 스위프트라는 국제 금융망을 통해 미국이 전 세계 달러 흐름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CBDC, 즉 디지털 화폐가 보편화되면 이 스위프트망은 무력화됩니다. 모든 거래 기록이 CBDC 발행 주체 서버에 남게되기 때문이죠. 화폐의 헤게모니가 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발행자, 즉 국가나 거대 테크 플랫폼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둘째,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경제의 혈액입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막강한 해군력으로 전 세계 원유 수송로를 통제하며 페트로달러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유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급격히 키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70년까지 초고압 직류송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결합해 전 세계를 잇는 글로벌 전력 그리드를 구축하려는 원대한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이 전 세계 발전 회사들의 지분을 조용히 사들여온 이유입니다. 에너지 패권의 게임이 석유에서 전력망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시대의 석유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화웨이와 틱톡을 두고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는 단순 앱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데이터 패권을 둘러싼 디지털 철의 장막 전쟁의 서막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기술로 중국이 데이터를 장악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중국은 만리 방화벽으로 자국 데이터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최종 목표는 결국 서로 다른 화폐와 경제 권역을 만드는 이른바 디지털 디바이드입니다.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가 정확히 미중의 경계선에 걸쳐 있죠. TSMC는 미국의 압력으로 중국과의 고리를 끊어내고 있고, 삼성은 양쪽의 눈치를 보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이 미래의 데이터 패권 지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 가지 거대한 헤게모니의 전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폐 헤게모니가 종이 돈에서 디지털 화폐로, 은행에서 테크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에너지 헤게모니가 석유 중심의 미국에서 글로벌 그리드를 꿈꾸는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데이터 패권을 두고 미국 중심 체제와 중국 중심 체제가 분리되는 디지털 디바이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스템의 강점은 정보와 분리된 기업과 자본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효율성입니다. 반면 단점은 정치적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죠. 중국 시스템의 강점은 일당 독재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국가와 자본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추진력입니다. 단점은 관료주의의 비효율과 경직성입니다. 어느 쪽이 미래의 승자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장의 혼란과 버블이 바로 이 거대한 헤게모니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투자는 단순히 어떤 기업의 실적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화폐, 에너지, 데이터라는 세 개의 축 위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힘의 이동을 읽어내야 합니다. 당신의 자본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에 대한 답은 바로 이 넥스트 헤게모니의 지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